안녕하십니까. 홍천에서 헤이즐넛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박찬우입니다. 일강에 이어서 2강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2차 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먼저 제가 동영상 보내드린 것이 1차 가식이었는데, 이번에 그걸 묘목을 다 뽑아서 다시 2차 이렇게 가식을 했습니다. 가식이라는 말은 정식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심어 놓은 것 보고 가식이라고 그러죠.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묘목이 판매되기 전에 1차 가식을 하고 2차 가식을 합니다. 대부분 묘목은 1차 가식으로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은, 제가 2차 가식을 돈을 들여서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을 돈을 주고 이렇게 또 그분들한테 가식을 하도록 이렇게 한 이유는, 1차 가식을 2차 가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, 1년간 나무가 자동적으로 커요. 이게 크다 보면은 햇빛이 나무는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자라기 때문에 햇볕의 투과성이 좋아야거든요. 이게요. 그 햇빛의 투과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바람길이 막혀버려요. 이게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, 나무가 그냥 웃자란다고 그러죠. 이게 이렇게 멀대같이 쭉 크고, 두 번째는 병충해에 약해요. 이게요.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들여 가지고 2차 가식을 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 놨거든요. 그러면 이제 2차 가식을 하는 또 하나 좋은 점 하나는, 헤이즐넛은 뿌리 자체가 천근성입니다. 이게 심근성이 아니고 천근성이기 때문에, 천근성이라는 것은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고,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만 뭉쳐 있는 것 보고 천근성이라고 그러고, 심근성은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 보고 심근성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게요. 그러면 헤이즐넛은 천근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2차 가식을 해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, 또 하나는 그 잔뿌리가 많이 달려요. 이게 어떤 묘목이든지 묘목은 잔뿌리가 많아야만이 묘목에 살 확률이 많은 거죠.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, 2차에 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, 잔뿌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 묘목을, 고가의 묘목을 사가신 분들이 한 나무도 죽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2차 가식을 합니다. 여기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요, 지금 보시면은 보통 제식거리가 한 20cm, 30cm에서 한 30c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지금 이렇게 한 30에서, 물론 20도 있고 그래요. 근데 평균 한 30에서 30 하면은, 올해 이제 이게 잎이 자라면서 이렇게 투과성이나 바람의 이렇게 유통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지죠. 이게 또 하나는, 헤이즐넛이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곧 이제 식목일이 가까우기 때문에, 이제 각 군마다 이렇게 묘목장을 운영해서 이렇게 군민들이 와서 묘목을 구입하지 않습니까? 이게 가서 보면은 헤이즐넛을 그냥 하나씩 사가요. 이게 하나씩 사가면은 절대 열매를 안 열립니다. 이게 헤이즐넛은 자웅동체라고 그래가지고,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,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수수술이거든요. 이게요. 이렇게 수술이 지금 보이죠. 이게 수수술인데, 이게 작년 6월 달에 수수술이 나와서 이제 올 4월 암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이게요. 이 수수술이. 그래서 18m를 날라가지고 암꽃과 수정을 해서 헤이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. 이게요.
근데 여러분들도 자웅동체니까 한 나무에 암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수수술입니다만은 이제 한 4월 달쯤 되면 암술이 이렇게 이제 피어 올라와요, 이게. 그러면 서로 이렇게 자웅동체니까 서로 수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, 이것은 유전학적으로 서로는 자웅동체지만 수정을 못하도록 그렇게 DNA가 뭐라고 그러나 진화됐죠, 이게.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보통 한 종류가 2종류 내지 3종류 정도로 해서 이상적인 그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, 이게. 예를 들어서 보면은 수정도 잘 되고 열매도 많이 열리고 하는 나무들을 골고루 심어야겠죠, 이게요.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품종을 3종류로 이렇게 나눠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빨간 걸로 이렇게 그 띠를 두른 것이 다수학 품종이고, 여기 보시면은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또 돼 있는 게 있거든요. 이것은 보조 품종이라고 그래요, 이게요. 보조 품종인데, 보조 품종이라고 그래서 이게 열매가 안 열리냐 하면 열매도 열리고 수정 능력이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띠로도 구분도 되지만은 또 하나 방법은 열매로도 구분이 돼요. 열매가 다수학 품종 원형이고, 그 다음에 흰띠와 노란띠는 말하자면 그 계란형과 원추형, 이게 이렇게 해서 그 열매를 보고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, 이게요. 그래서 오늘은 이게 식목일에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가식을 하는, 왜 이렇게 가식을 2번에 걸쳐서 어렵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헤이즐넛은 굉장히 그 고등식물에 속해요, 이게. 그래서 아까도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나무를 사가서는 안 된다는 거. 적어도 2그루 정도 다른 나무를 갖다가 심어야 한다는 거. 그 다음에 또 하나,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팁을 드린다면, 그러면 지금 하나를 심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, 이게요. 그러죠, 이게.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또 하나를 사야냐? 물론 사서 그 옆에다가 18m 이내에만 들어오게 하면 서로 수정은 되겠죠, 이게. 근데 돈을 또 안 들이는 방법도 있어요, 이게요.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, 산에 가면은 우리 난티잎 개암나무라고 있습니다, 이게. 우리나라에는 자생하는 개암나무가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, 이게. 난티잎 개암나무, 뭐 물개암나무, 병개암나무, 이렇게 있는데, 이 중에서 고소한 것은 난티잎 개암나무예요, 이게요. 왜 난티잎 개암나무라고 했느냐면은, 산에 자생하는 나무 중에서 난티잎 나무라는 게 있어요. 그 난티잎 나무가 잎이 비슷하다고 해서 난티잎 개암나무라고 그러는데, 그게 굉장히 고소합니다, 이게. 그것을 산에 가서 캐다가, 불법으로 캐면 안 되겠죠, 이게. 자기 산에 있는 거든가, 그렇지 않으면은 양해를 구하고, 난티잎 개암나무를 산에 자생을 갖다가 18m 범위 내에서 심어 놓으세요. 그러시면은, 유전학적으로 보면은,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성질이, 그러니까 우리 토종이 가서 지금 이 계량종하고 수정을 했을 때, 제가 이제 이것을 어떤 유전학적인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, 적어도 20% 정도의 부계의 그런 어떤 유전 성질을 가질 것이다,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더 고소할 것이다. 오늘은 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, 이제 나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심을 철이거든요. 심는데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2강을 이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